논의회장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소위 따따블이라고 하죠. 공모가 4배로 시작하는 아주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서 큰 관심을 모은 기업 이노테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런 데 필요한 복합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둘러싸고 시장의 이런 뜨거운 관심이 과연 정당한 평가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좀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논의가 아주 활발한데요. 저희는 오늘 제공된 이노테크 기업 분석 및 투자 전략 보고서 또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해 각기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노테크의 현재 이 높은 시장 평가, 이게 과연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상장 직후에 나타난 단기적인 과열 현상이나 또 기업이 가진 내재적인 위험 요소를 좀 간과한 그런 고평가 상태일까요? 저는 일단 이노테크의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을 봤을 때 현재 평가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런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현재 주가는 IPO 시장의 열기라든지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또 구조적인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는 좀 고평가 상태에 가깝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죠. 이노테크는 단순히 장비를 그냥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의 품질 그리고 내구성을 검증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요. 이들 산업에 어떻게 보면 심장부에서 신뢰성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성과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2022년에 한 270억 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2024년에는 611억 원을 넘어섰고요. 같은 기간 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서 54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27%가 넘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2분기 잠정 실적도 보니까 매출 221억에 영업이익 45억,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하지만 그 성장의 질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 네, 그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먼저 이 사업 다각화 노력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거의 90%를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걸 점차 낮추면서 연말 목표는 85%라고 합니다만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자동차 전장 부품 같이 성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발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기술 내재화 또 국산화에 상당히 힘을 쓴 결과로 해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약 30%, 그리고 국내 경쟁사보다도 약 10% 정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아주 글로벌 대기업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입니다. 주력 분야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리고 CHIPS 액트 같은 이런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강화 정책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해외 시장 진출 계획, 그리고 평택 신공장 증설을 위한 IPO 자금 활용 계획까지 더해진다면 이노테크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재 주가는 미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성장 잠재력이나 기술력에 대한 부분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평가는 여러 가지 좀 위험 신호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좀 낙관론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그 IPO 직후의 주가 흐름이죠. 공모가가 14,700원이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첫날 바로 4배로 직행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IPO 시장 특유의 열기라던가 또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반도체라는 아주 매력적인 테마에 좀 기댄 그런 단기 급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11월 11일에 85,000원 고점을 찍고 바로 다음 날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59,900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저가와 종가가 같았다는 건 그만큼 매도 압력이 아주 강했다는 명백한 신호이고요. 과열이 식고 차익 실현 물량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아니 근데 IPO 초기에 그런 변동성은 성장 기업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뭐 기업 가치 자체를 바로 폄하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수급 이슈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변동성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변동성을 뒷받침하는 혹은 뭐랄까 그 배경이 되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문제라는 겁니다. 11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60배를 훌쩍 넘어서 거의 80배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60배에서 80배나 높다는 의미인데 이건 동종업계나 다른 기술주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거죠.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역시 14배가 넘습니다. 이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과도하게 어쩌면 너무 많이 당겨와서 반영한 수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악재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좀 위험한 영역에 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80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이 최근 75% 수준까지 내려온 것 이건 분명히 괄목할 만한 개선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조차도 여전히 동종업계 평균인 50%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율 자체보다도 규모일 수 있는데요. 자기 자본이 한 79억 원인데 부채 총계는 275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단기 상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유동부채가 185억 원 규모라는 점은 재무 안정성에 여전히 좀 물음표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와 지배 구조 리스크인데요. 디스플레이 비중을 낮춘다곤 하지만 여전히 80% 이상으로 절대적이고요.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 고객사의 투자 계획 변경에 따라서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최대 주주 지분율이 38%대로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도 장기적인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보다는 좀 시장 분위기나 수급에 의해서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리스크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밸류에이션부터 다시 보죠. PER, PBR 높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고평가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격을 매깁니다. 이노테크가 속한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 테스트 장비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노테크는 지난 2년간 매출을 2배 이상 늘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 성장성을 이미 제 생각에는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27% 성장률,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거든요. 시장은 바로 이노테크가 이 성장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핵심 기술력과 확장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미래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과연 PER 60배 이상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그렇게 쭉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IPO 직후의 따따블과 같은 그런 급등 현상은 종종 기업의 실제 가치와 좀 괴리되어서 나타나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11월 11일 고점 대비해서 다음 날 바로 30% 가까이 하락했다는 게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은 그 스토리가 정말 차질 없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투자자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기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인식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그 재무 건전성 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80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을 75%까지 낮췄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숫자의 변화 그 이상으로 회사의 강력한 재무 관리 역량 그리고 체질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부채 상환 능력은 더 강해질 것이고요. 또 IPO로 확보한 자금, 이게 단순히 빚 갚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평택 신공장 증설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재무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선순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개선 노력은 분명히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선 중이라는 것과 안정적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부채 총액의 절대적인 규모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노테크의 사업 모델 자체가 특정 대형 고객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고객사가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거래선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되던 재무 지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 38.6% 문제까지 더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구조적 리스크, 즉 고객사 의존도 문제요. 그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전장이라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노테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이들 산업은 IRA나 CHIPS 액트 같은 글로벌 정책의 바람을 제대로 타고 있는 분야들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생산 능력까지 확충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에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신규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확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사업 진출 선언과 실제 성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수주를 따내고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런 가시적인 증거는 사실 아직 좀 부족합니다.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은 디스플레이, 그것도 특정 고객사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말 목표치라는 85%도 결코 낮은 비중이 아니고요. 게다가 새로 진출하는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신규 주자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 역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요. 또 고객 맞춤형 장비 제작이라는 그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문제라던가 품질 관리 문제 같은 운영상의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획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저는 이노테크가 지난 몇 년간 실적으로 증명된 성장성과 핵심 기술력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더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펀더멘털과 잠재력이 현재의 시장 평가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IPO 초기인 만큼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는 당연히 유의해야겠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IPO 직후의 주가 급등과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또 차익 실현 매물 압력, 잠재적인 경영권 안정성 이슈 등 이런 내재된 리스크 요인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장 잠재력 자체는 저도 인정하지만 현재 가격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제공된 자료에 나온 증권사들의 추천 매수가 밴드,
그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였죠. 이게 11월 12일 종가인 5만 9,900원보다도 낮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며 아주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노테크가 몸담고 있는 이 반도체 및 2차 전지 신뢰성 시험 장비 산업, 이 산업 자체 전망이 밝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둘 사이에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죠. 다만 문제는 현재 시장이 매긴 가격표가 그 성장성을 이미 다 반영하고도 넘어서는 수준인가? 아니면 아직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가? 바로 그 판단의 차이일 겁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투자자 각자의 분석과 판단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노테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또 분석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정보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공된 자료에는 저희가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더 상세한 정보들과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자신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 그리고 각자의 투자 원칙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